맨 처음에 내가 통일비용을 1992년에 처음 추산하기 전에 했던 거가 뭐냐면 KD에서 바로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계산해 놓은 거한 1,000억 달러 정도 됐었어요. 그런데 노태우 대통령이 그걸 보고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당시에는 그 양반도 너무 엄청나게 느낌이 오니까 절대로 입 벌리지 말아라. 국민들이 그냥 좀 포기할 테니까. 그래서 그게 많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것까지 놓고서 추산하니까는 그때 당시에 1조 8천억 달러 정도 되더라고요. 근데 신문에서 액수만 이렇게 해놓고 내가 그때 결론 낸 거를 내질 않으니까 거기서부터 일이 잘못 보이기 시작했어요. 아, 이건 통일은 엄청난 비용이 드는 거다. 머릿속에 전부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다음에 통일비용 추산하는 사람들이 전부 엄청난 비용만 나오니까. 그러니까 국민들 생각이 독일 되면 좋지만은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 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쭉 지내보게 됐던 거죠. 그런데 내 맨 처음에 1조 8,700억을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는 그게 아니더라고. 그때는 맨 처음에 순진한 생각에 남쪽 북쪽의 1인당 소득을 전부 같이 만들어요. 통일이 때문에 다르면 안 돼요. 그래서 같이 만들어 놓는 거를 전제로 하고서 추산을 그렇게 한국은 그렇게 액수가 많이 나온 거는데 해놓고 보니까 내가 보다 좀 많아. 그런데 그때 뭘 봤느냐 하면은 이 남한에서 지역별 1인당 소득 수준이 나오는데 경기도하고 충청남도 소득 수준 비교가 나오는데 경기도의 소득 수준이 충청남도의 소득 수준이 다 되더라고. 그런데 그때 당시 신문에 충청남도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킨다 이런 거 본 적이 없거든.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 동안은 지역 간의 소득 격차가 2배 정도 되더라도 그냥 넘어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서부터는 내가 통일비용을 추산하는데 북쪽의 통일비용이 남쪽 북쪽의 소득 수준이 남쪽 소득 수준의 절반까지 오는 거를 전제로 해서 그래서 이제 추산을 쭉 해오고 있는데 그 결과로 나타난 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이죠. 그런데 그러면은 뭐 남북을 차별하는 게 아니냐 그런데 물론 완전히 같이 되게 하려면은 할 수도 있어. 근데 시일이 더 오래 걸리면 비용이 더 많이 들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이게 통일이 된 건지 만 건지 이게 다 흐트러지기 때문에 10년이라는 기간을 딱 잡고 그리고서 이제 우리가 이걸 해나가는 거예요. 그랬을 때 지금 여러분들 이 유인물에는 어떻게 해서 지금 얘기하는 통일 비용들이 추산이 되는가 단계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 물론 최근에는 그대로 나와 있는데 근데 전반적으로 해서 볼 때 사실 보니까는 지금부터 한 10년 후에 통일되는 거를 상정을 하고서부터 그때서부터 매 10년마다 5년마다 이렇게 되는 거를 이제 추산을 해봤는데 근데 대략 거기에 소요되는 그 비용이 우리 남측 GDP의 한 6.4% 플러스 아까 얘기한 유기관리 비용하고 재반제도직이 단위가 되는 거죠. 합해서 대체적으로 한 남측 GDP의 7% 정도가 소요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그러면 맨 처음에 나왔던 그 표, 아까 우리가 통일 10년이 어떻게 된다는 거, 그러니까 우리가 3만 달러 내에서 시작을 하면은 남북 합쳐가지고서 1인당 소득이 6만 5천 달러로 된다는 그거가 세계에서 우리가 일단 두 번째로 가는 나라가 되는 거. 이게 이제 대박인데. 그런데 사실은 내가 맨 처음에 통일 비용을 추산하면서 이 첫 번째 걸로 해가지고 일이 되는 줄 알았어요.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통일하는데 비용이 들지만은 그렇지만 통일을 안 하고 그냥 지낼 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불해야 되는 대가 그걸 생각한다면은 둘이 비교가 안 된다. 그러니까 이만큼 들어가더라도 그런 분담 비용 분담돼 있기 때문에 치르지 않을 수 없는 그 비용이 들어가는 것만 없어지더라도 훨씬 크기 때문에 사실 이것만 가지고서도 대박
대박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. 이게 유형무형으로 우리가 지금 얼마나 많은 고통하고 찌들림을 받고 있는지 사실 잘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. 우리 그냥 이 속에 사니까. 여러분들이 한번 언제 미국 갔다 온 사람도 있고 미국에 살던 분도 있고 또 이렇게 한번 가보세요. 이쪽 사회하고는 공기 냄새 자체가 틀려. 이 긴장 속에서 언제 뭐가 터질지 모르고 지금은 뭐 하다못해 핵까지 만들어가지고 뭐 죽이는 살인에 나오는 판이니까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이 아니야. 그런 거가 없어지는 거. 그런 그건 뭐 유형이나 무형이나 이런 걸 따지기 전에 우리 생활, 인간 생활 자체를 이렇게 쭈그러뜨리는 이런 것들 없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필요 없이 비용 많이 지불하는 거. 생각해 보세요. 우리나라가 뭐 그렇게 돈 많다고 세계에서 군사비를 1등으로 제일 크게 많이 지출한 나라로 지금 통계로 나오거든요. 이게 말이 되느냐고. 인구는 5천만밖에 안 되는 이 그런 비용을 비롯해서 인적인 소식 이런 거 전부 한다고 하면은 이 분단 비용이 소멸되는 것만 하더라도 통일 비용보다는 상대를 할 수가 없는 거고 이 분단 비용이라는 건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거가 중단되는 거고 통일 비용이라는 건 일정 기간 동안 하면 끝나는 거니까 무한대 숫자하고 유한한 숫자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 분단 비용 소멸로 해서 우리는 참 큰 이득을 얻는다. 이거로 해서 나는 좀 해결이 될 줄 알고 통일 비용을 수사에서 발표를 하면서 이 정도는 내가 지원을 했다 이러는데 일반적으로 그거는 신경들을 안 썼습니다. 그래서 이제 2007년에 다른 통일을 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큰 이득을 얻겠는가는 걸 구체적으로 추산을 하게 된 겁니다. 그랬을 때 한 거 보니까는 통일 이후에 우리가 10년 동안 매년 11%의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는 길이 나오더라고요. 그냥 통일만 하면 그냥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내가 그 길을 만들어낸 거예요. 찾아냈다는 게보다 내가 만들어낸 거라. 그럼 이게 어떻게 돼서 만들어졌나? 그걸 이제 같이 보시죠.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바로 이런 틀 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세계에서 인당 소득이 두 번째가 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. 그러면 그 10년이 지난다면은 모든 게 올스톱하는 향은 그게 아니고 그 흐름을 따라서 그때보다는 못하더라도 그 흐름을 따라서 발전이 되는 거고 그 흐름 속에서 우리가 이제 무슨 흐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. 근데 그 틀을 우리가 잡고 있어야지 우리가 정신줄로 오면 안 돼요. 그래서 대박이라고 하는 경우는 비용보다는 이득이 큰데 보통 그런 게 아니라 아주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걸 우리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이 대박이라고 했다. 여기 조그만 책자에도 어떻게 돼서 그 이름이 나왔는가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이걸 그냥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45년 전을 되게 관계된 얘기였습니다. 어떻게 해서 11%의 경제 성장이 오는가라고 하는 걸 간단하게 나서 이렇게 보게 되면 바로 이 통일 대박의 비밀, 이거의 비밀은 바로 여기에 들어있는 겁니다. 뭐냐 하면은 북측에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. 황무지나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오히려 지금 있는 건물이니 뭐니 다 못 쓰는 거 다 철거하고 그러려면 비용이 더 드는 판이지 그게 제대로 돼 있는 게 아니라 근데 물론 지하자원 같은 건 좀 있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고 그렇지. 그래서 북측을 우리 남측에 따라오도록 소득을 높여주려면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은 생산이라는 것은 실물 자원하고 노동력이 결합이 돼서 산출량이 나오는 거고 그 산출량이 나오면 그에 따라서 소득이 나오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북쪽에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실물 자원이 없는 거예요. 그래서 그 경제 발전에 필요한 모든 실물 자원 그 하드웨어를 전부 남한에서 생산해서 갖다 주는 거예요.